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사특강 시즌3 그 중앙제도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설명의 관계로 제가 고려 원래 제도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끝났고요. 자,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 필기노트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됐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냥 보여드린다고 아까 생각하다가 또 까먹었다. 그래서 어때요? 거표지가 다 똑같이 책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수업 들어본 분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람을 다 살렸어요. 요람을 다 살렸고, 요람은 필기한 부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일반 필기노트랑 똑같아. 근데 차이는 세로형이 가로형이 보기 힘들다 그래서 모든 책을 우리가 세로로 세워놓고 보잖아. 그래서 그냥 세로로 세웠어요. 네, 그것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은 제가 여기 QR코드 넣었거든요. 그래서 QR코드 넣어 있는 부분은 제가 강의를 찍어서 따로 올리니까, 그게 이제 강의가 붙어 있으니까, 해법사 앱 아시잖아. 예, 그거 찍으면 강의가 뜰 거예요. 근데 이건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사자마자 찍어서 안 뜨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채워 놓을게요. 됐죠? 네.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중앙 경관직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는 이 얘기 한 번만 할까? 고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고려는 조선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능력이 안 돼. 이해됐죠? 그래서 고려는 조선처럼 시스템화된 사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선은 체계화된 관료사회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고려가 지향하는 바는 조선처럼 시스템화된 관료사회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고려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 수업에서는 뭐만 하냐면 중앙경관직만 하거든? 근데 나머지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중앙경관직, 지방외관직, 그 다음에 관리등용대도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고려는 조선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려는 뭘 상당히 많이 갖고 있냐면, 고대사회, 우리가 이제 고대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대사회를 귀족사회라 그러잖아요. 고대를 귀족사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귀족사회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사회는 사실은 귀족사회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귀족사회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득권 세력 몇몇이 사회 전체를 사실은 좀 이렇게 운영 체계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사회야.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고려는 뭐가 되고 싶어? 조선이 되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는 뭘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귀족사회의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나라에 사실은 체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뭘 지향하는 거야? 조선처럼 관료사회로 가고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려는 항상 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사회의 속성과 관료사회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좋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려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과도기적 성격을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고려는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가 다 어설픈 거야. 이해됐죠? 왜냐면 이제 조선처럼 시스템화된 사회로 가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좀 안 되는 거야. 됐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중앙경관직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머지 제도도 전부 똑같아.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가면 돼. 됐죠? 네,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다 했지. 가장 중요한 부서가 뭐라고요?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상서성. 됐죠? 아니, 중서문화성, 중추원. 근데 상서문화성은 이게 당나라 제도죠. 그러니까 고려 제도는 그냥 다 당나라 제도야. 기억나죠? 근데 송나라 거 딱 두 개 있다 그랬잖아. 하나가 뭐야? 중추원. 또 하나가 뭐야? 삼사. 그래서 군대 문제랑 돈 문제는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 명태조란다. 송태조, 조광윤이 만든 건데 조광윤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군대 움직이는 거랑 돈 움직이는 건 본인이 직접 다 사실은 관리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전부 황제 직할이야. 여기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중천에는 삼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중천은 자리를 잡는데 삼사는 자리를 못 잡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삼사는 그냥 단순 회계 업무만 하는 거야. 여기가 됐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부서.
그 요인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지금 제가 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가 뭐였냐면 시험엔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우리의 독자적인 게 되게 잘 나와. 근데 독자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조건 제추회의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추회의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갑니다. 중서문화성의 고갈 뭐라 그래? 제신. 자, 중천의 고갈 뭐라 그래? 추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읽으면 돼. 누가 온 거야? 제신과 추밀이 온 거죠. 그래서 요 둘이 회의를 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제추회의. 되죠? 그래서 제추회의가 모였는데 예를 들어 국외 문제로 모이면 도박만사, 국내 문제로 모이면 식목도감. 요거 지난 시간에 다 한 얘기야. 그치?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죠. 봐봐요. 자, 그러니까 제추회의를 좋게 말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교과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중국 제도가 아니고 사실은 뭐라고요?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딱 교과서의 표현이야. 근데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 제추회의라는 게 뭐야? 사실은 귀족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남은 거지. 이게 귀족 사회 흔적이 그대로 남은 거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추회의라는 건 다시 써볼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사실은 귀족 회의지, 회의. 뭐야? 이게 제가 회의잖아. 이게 정사회의 아니야. 이거 화백회의 아니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화된 부서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누가 다 결정하는 거야. 제신과 추밀, 몇몇의 소수가 다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제추회의는 기본이 제신이 보통 6명 정도가 내려오고요. 추밀이 한 8명 정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3에서 14 정도 모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중대사를 누가 다 결정해? 이들이 다 결정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회의 속성이야? 귀족 사회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얘기 끝. 자, 그 다음 얘기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상서성. 자, 정무집행기구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근데 여러분, 상서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상서성 밑에 뭐가 달려있다? 상서성 밑에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상서성이 뭐 하는 거예요? 정무집행기관이지. 그러니까 상서성 밑에 뭐가 있는 거야? 2호의 병영공, 6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어차피 재상이 머무는, 그러니까 문화시중이 머무는 재상부잖아.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 더 상급 부서지.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 그걸 집행하는 게 누구야? 사실은 상서성에 소속된 6부들이 집행을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객관식 문제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어. A는 B지. B는 C야. 그리고 C는 D야. 그럼 그걸로 끊어야 돼. 끝이야. 됐죠? 그래서 A는 D야 망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그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를 자꾸 이렇게 묶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엮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오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출 선지를 한번 읊어볼게요. 자, 중서문화성의 하급 기관으로 6부가 있었다. 6부는 중서문화성의 하급 기관이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6부는 뭐라고요? 상서성의 하급 기관이지. 이해돼요? 근데 어차피 상서성은 또 뭐 중서문화성 밑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A는 B, B는 C, C는 D 이렇게 막 엮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상서성의 책임자는 이게 관품이 높거든요. 상서성의 책임자는 상서령이에요. 상서령. 근데 상서령은 종일품이야. 종일품. 근데 지난번에 뭐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관품을 얘기할 건데 그 고려는 26관등이거든. 26품계야.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는데 뭐가 빠지냐면 정일품이 없어. 그러니까 고려는 의도적으로 정일품을 안 줘. 그러니까 종일품이 최고로 높은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서문화성의 짱이 뭐라고요? 문화시중. 문화시중이 관품이 뭐야? 종일품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재상. 가장 높잖아. 봐봐요. 상서령도 대빵 높지. 그치? 그런데 이거 명예직이야. 그래서 상서령은 주의사항이 뭐냐면 아무런 실권이 없어. 그러면 상서령은 누구를 임명하냐면 그러니까 종친 중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냥 명예직처럼 주는 게 상서령이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서령이 왜 의미가 없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6부 행정기관인데 여러분 6부가 각각 무슨 일을 하느냐 설명 안 할래? 이건 이미 앞에서 하고 왔어요. 맞죠? 그래서 2부는 뭐라고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지. 얘가 무조건 짱이고. 자, 그 다음이 병부는 뭐겠어요? 군권. 그 다음에 호부는 가우를 조사하니까 뭐야? 가우 조사에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세금 걷고
그 다음에 재정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경부고. 그 다음에 형부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사법기관이고. 예부가 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부에서 중요한 건 의례, 교육, 문화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외교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다 앞에서 한 얘기야. 또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는 원래 없었어. 원래 없는데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뭔가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순간 다 공부야.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만들어서 쓰는 조그만한 애가 있고 큰 걸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큰 거는 토목건축이 되는 거고 조그마한 거는 수공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목건축, 수공업은 어디 다 들어가? 공부 끝. 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금 또 한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요. 보세요. 나중에 조선은요. 얘를 이름을 이제 너무 똑같이 쓰니까 중거 너무 똑같이 쓰는데 바꿔. 그러고서 뭐라고 바꾸냐면 조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2조, 그 다음에 병조, 호조, 형조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조선은 장관을 뭐라 그러냐면 판서라 그래요. 판서. 그런데 고려는 장관이 뭐냐면 상서예요. 상서. 됐죠? 장관이 뭐라고요? 상서. 내가 써볼까? 이게 뭐다? 장관이야. 장관. 부의 책임자. 그 다음에 관품은 어떻게 되냐면 삼품 관리야. 삼품. 이게 조선이랑 차이야. 조선은 판서와 참판이 전부 이품이야. 판서는 정이품, 참판은 종이품이야. 전부 이품이거든요. 근데 고려는 아니야. 고려는 장관이 삼품이야. 삼품. 됐죠? 그 다음에 차관을 뭐라 그러냐면 실랑이라 그래. 근데 실랑은 앞에서 들었다. 이건 뭐랑 명칭이 똑같아. 오, 신라랑 똑같다. 맞죠?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수업해본 분 여기 없어요? 좀 봐봐. 왜 분위기가 왜 이래? 봐봐. 신랑 뭐라고요? 차관. 근데 이게 신라랑 이름 똑같잖아. 그치? 신라에는 장관을 뭐라 그랬죠? 중시.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령. 그러면 차관은 뭐라 그래? 차관은 실랑.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 되세요? 네. 그래서 이름은 똑같네요. 실랑. 그죠? 그 다음에 실랑은 이제 차관인데요. 자, 여기는 사품 관리야. 사품. 여러분, 이 관품을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사실은 판사제 때문에 하는 거야. 판사. 그래서 판사제를 설명하려면 이 얘기를 잠깐 해야 돼.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 판사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6부는 실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집행하는 실질적인 집행부서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장관이 뭐라고요? 상서.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 봐봐요. 그러니까 고려는 늘 이런 식이야. 뭔가를 제도를 만들었지. 그런데 운영이 이상한 거야. 이게 뭐냐면 각부의 장관으로서 누가 존재해? 상서가 존재해. 근데 원래 없는 거거든. 근데 원래 없는 게 만들어져. 그게 뭐냐면 판사제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문종 때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이 판사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신들이 다 실제로는 겸임을 해요. 겸임. 그럼 봐봐. 조금 전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재신이 뭐라 그랬어요? 중서문화성의 가장 고관들이지. 그러면 재신은 관품이 얼마야? 재신은 관품이 2품 이상들이잖아.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도적으로는 뭐밖에 없냐면 당나라 제도는 원래 상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장관이거든. 끝인 거야. 근데 없는 걸 제추들이 만든 거야. 그게 뭐냐면 판사제야. 그래서 잘 보세요. 2부의 장관이 2부 상서야. 그 다음에 호부의 장관은 호부 상서, 예부의 장관은 예부 상서. 오케이. 그런데 없는 판사를 더 만들었어. 근데 판사는요,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부 판사, 호부 판사란 말은 없어. 그런 말은 없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서명이 가운데로 들어와. 이해됐어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부르냐면 판, 2부,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판, 호부사, 판, 예부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게 원래 없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상급 공무원인데 내가 부서의 짱이야. 근데 원래는 없는 건데 내 위에 낙하산으로 2급 공무원이 떨어졌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허수아비 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고려가 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뭐의 특징이냐면 귀족 사회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부서의 장들을 세웠으면 각각의 자기 전문 파트로 자기가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중서문화성의 재신들이 뭐까지 장악하는 거야? 6부까지 장악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의 국왕이 뭘 하려고 그랬냐면 6부 직주제라는 걸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냥 편하게 들어요. 6부? 나 뭐라고 쓴 거야? 자, 직주제. 그래서 원래 6부 직주제를 고려의 왕들도 하려고 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6부 직주제라는 게 원래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부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장관을 누구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붙이냐면 왕한테 다이렉트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누가 직접적인 관여를 해? 왕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왕권 강화야. 그러니까 육부 직주제는 무조건 약권 강화야. 이해됐죠? 그런데 그 고려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신들이 육부 직주제를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육부의 상서위에 뭘 두는 거야? 제신들이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고려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근데 조선은 나중에 우리가 조선의 제도에 가면 할 건데 조선의 왕권 강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인 육조의 장관들을 누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 왕한테 다이렉트로 갖다 붙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육조 직계제라고 해서 저걸 배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게 있어. 근데 고려는 판사제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 됐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고려는 뭔가 제도를 만드는데 좀 어설프다. 뭐 이런 얘기 했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건 기억나세요? 원래 육부의 순서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렇게 외우잖아. 2호의 병형공.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호의 병형공 아래로 읽으시면 이게 조선이야. 근데 고려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약간 이상하게 운영을 해. 그래서 고려는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읽으면 돼. 그래서 2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순위야. 이해됐죠? 근데 변함없는 건 공부가 꼴찌인 건 변함이 없어. 됐죠? 조선이건 고려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이건 기억나요? 조선에 비변사 회의를 할 때 장차관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 판사와 참판이. 근데 오직 누구만 빠져? 공조의 참판. 그러니까 꼬맹이. 공조의 판사와 공조의 참판만 빠지는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끝.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경관직에 대한 자 기본적인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입니다. 자, 어사대는 뭐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어사대는 감찰부고요. 그 다음에 어사대 가장 중요한 업무는 중서문화성의 낭상과 함께 대간의 업무를 하는 건데 이 대간이 대빵 중요하거든. 대간은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3사. 자, 3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못 잡는다 그랬잖아. 이것도 왜 그런지 알아? 봐봐요. 이것도 전부 똑같아. 그러니까 3사가 뭐라는 거냐면 실제로 돈을 많이 쓰는 부서가 있지. 돈 많이 쓰는 부서가 누구야? 누구겠어? 이후에 병행공이지. 그지? 그러면 3사가 누굴 통제하는 거냐면 상서. 그러니까 시랑들이 정해진 대로 돈을 잘 집행하고 돈 관리가 잘 되고 이게 뭐 잘 되는지를 검사해 주는 거야. 오케이? 오늘날의 뭐랑 약간 느낌 비슷하냐면 감사원 느낌이 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신들이 육부를 장악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각 부서 위에 누가 있어? 그렇지, 판사. 제신들이 있지? 그러니까 3사가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3사가 할 일이 없는 거야. 3사가 감사원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를 못 봐. 누구 때문에? 제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냐면 단순 회계 업무만 남는 거야. 이해됐죠? 끝.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 3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3사라고 말할 때는 이 3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부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지칭하는 말이야.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실록과 구사편찬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건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조선시대만 춘추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도 춘추관이 있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고려시대도 실록이 편찬되나요?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왜 없어요? 왜 없죠? 왜 없냐면 이민족의 침입과정 속에서 소실돼서 없는 거야. 되죠? 네, 그러니까 편찬을 했던 거야. 그 다음에 한림원. 그 다음에 한림원은요, 좀 특징이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업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왕의 교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도 하냐면, 외교문서도 작성해요.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도 하냐면, 과거를 볼 때 지공거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과거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이야. 그런데 훨씬 더 지공부가 파워가 센 건 사실 이제 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는 거야. 요즘에는 출제위원은 출제만 하는데 채점은 누가 해? 채점은 컴퓨터가 하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채점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자를 거의 이 사람들이 뽑는 거지. 됐죠? 그래서 지공고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림원은 누가 못 들어가냐면 요거 하나 쓰고 갈게요. 한림원은 음서 출신은 못 들어가요. 음서 출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통과하는 애들? 그러니까 과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서는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외교문서인데 음서 출신을 막 해? 그래서 만약 외교문서 왔는데 뭐야 너 그러면 돼? 그럼 너 그러면 우리 불편해? 뭐 이렇게 외교문서 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덤벼 이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원래 뜻한 바와 다르도록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음소 출신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부서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고려의 독자성 세 번째입니다. 자, 얘가 뭐냐면 대간이에요. 대간의 업무인데 여러분 이 대간의 업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리고 여러분 이 대간은요. 저 여기서 제가 끝장을 볼게요. 이 대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조선까지 계속 갈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 얘기까지 저 여기서 끝장을 볼 거야. 되지?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대간이에요. 단어 뜻부터 하시죠. 자, 대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요 대는 뜻이 뭐냐면 감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 비리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부서야. 감찰부서, 감찰부. 그 다음에 간이 뭐냐면 간이 이게 대간의 또 가장 기본 업무 중에 하나죠. 뭐냐면 간쟁이에요. 간쟁. 간쟁이 뭐죠? 간쟁이 뭐야? 간언하는 거야. 간언. 간언은 뭔데? 충고. 됐죠?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충고 좀 하세요. 충고 좀 해? 표정이 왜 나한테 손가락질이야? 충고 좀 하세요. 충고 좀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충고하고 싶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 그죠? 있어. 이렇게 구타를 유발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충고를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 충고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충고하면 듣게 되는 얘기가 뭐야? 너나 잘해지? 너나 잘해라. 그러다 싸움 나잖아요. 뭐 그 얘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늘 다시 말해봐.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충고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남자분들 아버지한테 충고 좀 해요. 평소에? 아버지한테 충고 좀 해? 여러분 아버지한테 충고하는 거 쉽지 않아. 그지? 근데 그나마 딸들은 좀 하지. 딸들은 좀 낫지 않나? 아버지랑 야자지. 말해봐요. 야자지. 야자잖아. 야자죠. 야자야. 근데 아들들은 야자 잘 안 해. 야자가 뭐야? 그러시는 건 아니죠. 퇴장이야. 기본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은 야자 잘 안, 아버지랑 야자해요? 가끔 그런 집도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랑 야자해? 보통 아들들은 잘 안 해. 그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저는요, 중학교 이래로 항상 아버지 어머니였어.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마지막이 제가 생각하는 게 6학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특별히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보통 아니 남자들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약간 그게 좀 있어. 아니 뭐 물론 근데 뭐 그러는 게 좋은 거고 안 그러는 게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분위기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존댓말 쓰면 충고하기가 더 어려워. 그 반말 쓰면 조금 더 충고하기 좋은 조건이긴 해. 그죠? 그래서 딸들은 충고 좀 하잖아.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도 충고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 12시 됐는데 안 들어와. 엄마가 전화해보래. 왜 나한테 전화해? 직접 전화하지. 근데 꼭 그런 건 나한테 시켜. 그래서 아우 진짜 이 인간이 몇 시인데 전화도 안 해. 밤 12시인데. 날도 추워졌구만. 오늘 춥대.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이제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문 여는 소리 들리는 거야. 막 띠리리리리 막 누가 눌러요. 그리고 이제 탁 나가보니까 아빠야. 그래서 이제 탁 나가보니까 아버지인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그럼 그때 아들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몇 시야? 쉽지 않아요. 그죠? 전화기는 왜 갖고 다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날씨도 추운데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하물며 충고하기 어렵잖아. 그죠? 국왕한테 충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왕한테 충고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직언하기가 좀 어렵긴 해. 일단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그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직언하는 사람 누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광화문에도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 소식 많이 모였는데 보기는 봤어?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대통령한테도. 그러면 국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눈에 보이면 계속 충고하는 거죠. 하오나 전하!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야! 당장 끌어내서 입을 찢도록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잘 봐요. 유교 정치는 우리의 정치에선 이게 기본이야. 아무리 이들이 하급 관리를 하더라도 이들의 입을 막으면 안 돼. 이들은 뭐 하려고 출근하냐면 왕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충고하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귀를 닫을 거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줄 모르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반드시 화가 생길 거라고. 이해돼요? 이게 우리의 정치의 기본이야. 그래서 무조건 귀는 열어놔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출근해?
충고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갑니다. 감찰, 간쟁,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봉박이에요. 봉박은 실무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뭔가 결정이 내렸는데 이게 현실이랑 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비판해서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돌려보내는 거야. 되죠? 그런데 봉박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서경이야. 이게 사실은 대간의 핵심입니다. 서경권이. 됐죠? 그럼 이제 서경권이 뭐니?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대간의 업무를 같이 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기본 업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찰의 업무는 원래 어사대 소관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 어사대도 당나라 제도야. 당나라 제도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간쟁. 그럼 이제 간쟁을 주로 하는 건 누구냐면 낭사예요. 낭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낭사 기억나세요? 낭사 뭐라고요? 중서문화성의 하급관원이야. 중서문화성의 고급관원은 제신, 하급관원은 낭사. 그 낭사의 가장 기본 업무가 뭐라고요? 간쟁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런데 얘가요, 나중에 조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사대는 사원부가 돼요. 되신 거죠? 똑같이 감찰의 업무야. 여러분, 이거 조선에 가면 그대로, 다음 시간에 조선 갈 거거든?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건 내가 끝장을 볼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에 가선 기억나시적으로 갈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그런데 또, 물론 그렇겠구나. 다음 주에 또 안 온 사람들이 또 오겠구나. 자, 좀 보세요. 하여튼,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간원은, 이제 원래는 낭사가 중서문화성의 하급관원이잖아. 근데 얘가 독립부서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간원이 돼요. 여기까지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간원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간원의 독립이라고 표현해. 근데 이 사간원을 독립시킨 게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게 누구 작품이야? 조선 태종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간원을 독립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언론 3사, 사원부 사간원은요. 기본적으로 왕권 견제기구야. 이해됐죠? 그런데 사간원의 독립은 왕권 강화야. 됐죠?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게 말장난 아니야. 사간원은 왕권 견제인데 태종 이방원의 사간원의 독립은 왕권 강화야. 이해되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종이 어떤 사람인데 왕권 견제하는 기구에 힘을 실어주겠어? 그래서 이 사간원을 독립부서로 했다는 걸 여러분 그냥 글로 이렇게 읽잖아. 그러면 대간의 업무가 약간 강화된 느낌이 나요. 근데 전혀 아니야. 그건 정반대로 이해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국왕에 대한 간원의 업무를 약화시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낭사가 어디 소속이냐면 고려의 가장 중요한 부서인 중서 문화성 소속이잖아요. 근데 중서문화성이 원래 재상부 아니야.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언을 하는 사실은 그 낭사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부서로 빼서 조그만한 부서를 만들어버리는 개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 대간의 업무가 대간의 권한이 그래서 조선과 고려가 달라요. 됐죠? 제가 그 얘기까지 이어서 끝장을 볼게요. 잘 보세요. 이거 조선이랑 그대로 이어질 얘기야. 시작합니다. 자, 서경권. 제가 잠시 후에 돌아온다 그랬죠? 자, 이제 서경권 할게요. 그 대간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 권한은 서경권입니다. 이게 왕권 견제의 가장 핵심이야. 됐죠? 자, 가볼게요. 자, 서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의첩서경, 또 하나가 고신서경이에요. 편하게 듣기만 해봐요. 의첩서경은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심한해서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선지로 나온 적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나와요. 봐봐요. 의첩서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법률 개폐시 동의권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첩서경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의첩서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고신서경이야. 됐죠? 이게 고신서경 핵심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시험을 볼 때는 서경권은요.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의첩서경, 고신서경이 있는데 그냥 고신서경이라고 생각해도 돼. 됐죠? 그만큼 얘가 서경의 대표야. 시작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관리임명시 동의권이야. 그러니까 왕권 견제 얘가 가장 확실한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앙정부부처의 주요한 장관들을 임명할 때 누가 동의권을 해야 돼? 그렇지. 국회에서 동의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 청문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사실은 기본적인 하자가 없냐 이걸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일단 뭐 군대는 잘 갔다 왔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봤더니 군대 안 갔어. 근데 보니까 군대 안 간 게 어디가 아파서 안 갔대? 아파서 안 갔어? 보니까 너무 옛날이라 잘 모르겠어. 이상한데? 그럼 좋아. 아파서 안 갔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럼 아들들은 군대 갔나? 보는 거죠. 봤더니 첫째 아들은 보니까 군대 안 갔어. 왜 안 갔지? 봤더니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이면 안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도 둘째 아들. 뭐 둘째도 안 갔어. 왜 봤더니 뭐야?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이야. 캐나다인이라서 안 갔어. 뭐 이상한데? 자, 그다음에 그러면 탈세는 안 했냐? 봤더니 이상해. 세금을 별로 낸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위장 취업은 그럼 또 한 게 없냐? 뭐 아파트 투기는 없냐? 봤더니, 이상해. 1년 동안 막 이사를 8번도 했어. 대신에, 이상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얼마 전에 왕창 땅도 샀어. 근데 나중에 또 그럼 땅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땅 아니래. 장모님 거래. 그래서 장모님 건데 자기가 그냥 같이 와달라 그랬대. 그 계약할 때. 그래서 그냥 와 있었대. 이해되시죠?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봐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그 공무원의 수장이 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뭘 배우겠어? 아니 관료들이 뭘 배우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왕권을 견제하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많이 본 얘기잖아. 많이 들은 얘기잖아. 근데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긴 해. 그치?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통과 안 되면 임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속 임명했어. 그죠? 계속 임명을 해버렸잖아. 근데 그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대가를 치를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은 국민의 대표잖아. 거부권 행사하면 원래 통과를 안 시키는 거야. 원래 통과 안 시킨다고.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 막 그냥 무리하게 통과를 시켰던 거야.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이해하잖아. 그 왜 그랬는지.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고신석영이야. 됐죠? 이게 가장 강력한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런데 고려랑 조선이 이게 바뀌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고려는 전관직이야. 오케이. 그런데 조선이 달라져요. 잘 봐요. 이게 전부 태종이방원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사관원의 독립은 왕권 강화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라고 사관원을 독립시킨 게 아니야. 사관원을 독립시키면서 조선에선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고신석영이 발동되는데 제한이 걸리는 거야. 그 제한이 뭐냐면 오품 이하에서만 발동이 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거 약간 황당하지? 무슨 말이냐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 사람들도 중요한 거 아니야? 고위관료잖아. 여기는 석영권이 발동이 안 돼. 그러니까 5급 사무관 이하에서만 석영권이 발동되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석영권을 무력화시킨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공무원들을 사실은 국회에서 데려다가 석영,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잖아요. 그럼 국회가 그거 하느라고 아무 일 못 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급 관원들은 괜찮은데 고급 관원들, 그러니까 중요한 중앙정부 부처의 장들은 왜냐하면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반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5급 이하만 석영이 발동돼요. 그러니까 고급 관원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조선은 고신석영이 약간 무력화된 거잖아. 이해됐죠? 이게 전부 태종 이방원의 작품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사관원 독립되면서 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 자, 근데 조선은요, 딱 이 상태에서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하나가 더 뭐가 등장하냐면, 마지막. 그러니까 성종 때 제일 꼬맹이 부서가 하나 나와.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홍문관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 홍문관은 일명 뭐라고도 부르냐면, 얘는 일명 옥당이라고도 합니다. 옥당. 됐죠? 근데 얘가 제일 꼬맹이야. 제일 마지막 부서야. 그래서 15세기 말 성종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집현전의 업무를 계승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종이 만든 거지. 근데 홍문관이 들어오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사원부 해볼게요. 자,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조선의 그렇죠. 3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려 3사랑 다르다 그랬죠. 고려 3사는 아까 하나의 부서라 그랬잖아. 뭐 하는 부서야? 돈 관리하는 부서. 그렇죠? 원래 감사원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재신회에서 무력화되고 그냥 동계산하는 회계부서.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조선의 3사는 언론 3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개가 조선의 뭐가 되는 거야? 언론 3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홍문관이 여기 끼어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그래서 홍문관은 뭐는 안 좋냐면 그 중앙 부처에서 그러니까 중앙의 국왕이 볼 때는
대간의 권한 중에 가장 거슬리는 게 사실은 서경이거든요. 그래서 홍문관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언론 3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언론 3사 중에 서경권이 없는 부서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홍문관이야. 여기가 됐죠? 그래서 홍문관은 처음부터 아예 뭐가 없었다? 서경권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홍문관 유일하게 뭐가 없어? 서경권이 없다. 됐죠?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가 대간에 대한 얘기도 다 한 거야. 여기가 된 거지.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대간의 업무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관품으로 가겠습니다. 관품. 됐죠? 관등. 그러니까 품계할 거야.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무원, 그러니까 몇 등급이냐는 얘기예요. 공무원 등급 관련된 얘기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고대할 때 이거 구별은 우리 좀 했었지. 그러니까 관직명이랑은 다른 거야. 이거는 지금 몇 급 공무원이냐야. 관등.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품계라고도 하는데요. 왜 품계라고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고려는 일단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간단한 구분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근데 여러분 프린트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5급 이상,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항상 공무원 사회는 뭐가 중요해? 기준이 5급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하잖아. 일단 어디까진 가야 돼? 그렇지, 5급 사무관까진 가야죠. 지금도 똑같아. 공무원 사회는 항상 뭐가 꽃이야? 5급부터가 꽃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5급 사무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무슨 얘기하면서 했냐면 고구려 하면서 했었어. 고구려 제가회의 참여 멤버가 어디라고? 5관등 조이두 대형 이상이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육두품은 어디는 진입을 못해. 오품은 지금은 진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은 육관등 아찬이야.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중요한 중앙정보부처의 짱이 되려면 뭐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5품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5관등 대하찬 이상이어야 돼. 근데 5관등 대하찬 이상은 신라는 뭐가 있어? 골품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급 공무원까지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오직 진골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항상 공무원은 5급이 꽃이지. 봐봐요. 그 얘기 그대로야. 고려도 마찬가지야. 고려도 18까지 있는데 1부터 18까지. 그런데 5품 이상의 고관을 뭐라고 불러? 대부.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거기 지금 써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6품 이하는 랑.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야. 됐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야.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그리고 정치에서 너무 많이 해. 그래서 5급 이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 이대화는 되는 거 아니야. 그죠? 5급 이상을 뭐라 그러냐면 귀족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특권을 갖죠?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갖잖아. 이렇게 또 말하니까 또 다 아는 거죠? 오케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얘기 갑시다. 자, 그리고 나면 그건 됐고, 그건 다 아는 거고. 여러분, 고려는 이렇게 세 조각을 내는 거야. 2급 이상의 고관을 뭐라 그러냐면 제추라 그래. 좀 전에 봤다. 뭐라고요? 제신과 추밀. 그래서 뭐라 그런다? 제추. 그래서 고려는 세 등급으로 쪼갤 거야. 세 개로 쪼개. 갑니다. 그래서 참상, 참하야. 이해됐죠? 그래서 참내, 참외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여기가 2니까 3부터 6까지야. 3부터 6까지 뭐라 그런다고요? 참상. 그 다음에 가장 하급 공무원이 뭐야? 7, 8, 9. 7, 8, 9. 됐죠? 그러니까 이때 참아야 돼. 참아. 그래서 참아예요. 됐죠? 네. 냉정한데? 자, 어쨌든 간에 참아. 못 참겠어? 도저히 이런 아재 개그 못 참겠어? 자, 된 거죠? 뭐가 돼? 자, 손 봐보세요. 된 거야. 자, 됐죠? 나중에 조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어차피 똑같이 셋이야. 셋은 셋인데 약간 달라. 조선은 둘, 그렇게 셋이야. 무슨 소리냐면 이게 조선 가서 할게요. 편하게 봐봐요. 일단 조선은 크게 둘로 나누어. 그래서 당상, 당하야.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국왕 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 국왕과 이제 정책 결정,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됐죠? 그리고 순자법, 상피제도 일체 적용받지 않고. 되셨죠? 당상관이에요.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당하라 그래. 그런데 당하를 다시 두 조각을 내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참상과 참하라 그래. 똑같네. 똑같잖아. 그러니까 둘을 쪼개고 밑에를 둘을 쪼갰잖아. 근데 결론은 보면 결론은 세 개네.
그지? 근데 이거 비슷해요. 고려랑 조선이랑. 그러니까 고려는 제추, 참상, 참하고 그 다음에 조선은 당상, 참상, 참하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상, 당하, 그 다음에 당하가 참상, 참하, 이제 참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끝.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종 낸다는 얘기예요. 된 거죠? 오케이. 이거 이제 관등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계 계산법인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고려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고려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품계라 그러는 거야. 품계.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의 등급인데 여러분 이 품은 숫자가 우선이야. 그리고 그걸 정종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면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정사품 해서 정구품 그리고 그 밑에 종일품, 종일품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야? 숫자가 우선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을 어떻게 나누어요? 정종으로 나누는 거야. 2급 공무원을 정종으로 나누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좀 보세요. 정일품, 정이품, 품, 정일품, 정이품, 종일품, 품. 그래서 품이라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밑에 사품에서 구품은요. 상계와 하계로 나누어요. 그래서 상하, 상하로 나누는 거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상계, 하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품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관등이랑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 됐지? 그런데 고려는 어떻게 되냐면 자 해볼게요. 1품에서 3품 고관들은요. 정종 나누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해 볼게요. 3이 6이죠?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총 6등급이야. 되지? 외우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1, 종일. 정이, 종이. 내 얘기를 해야 돼? 종3. 으씨. 여기 됐죠? 6개. 두 번째.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4, 5, 6, 7, 8, 9. 6이지?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러니까 6, 4, 24. 돼요? 됐죠? 외우라 그러면 안 돼. 저 이건 못해. 24번 해야 돼. 아까 6번 할 수 있었지만. 되죠? 그러면 총 몇 관등? 30관등. 근데 30관등이 아니야. 예, 좀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뭐가 빠져? 정일품이 빠집니다. 위에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고려는 총 29관등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일품을 의도적으로 안 줘요, 고려는. 이해되신 거죠? 정일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문화시중도 종일품이고 상서령도 종일품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조선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이제 조선이랑 똑같거든. 여기서 붙이고 조선에 가서 그냥 갈 거야. 기억나시죠? 그러고 조선이 이렇게 돼요. 봐봐요. 이게 고려 때 해보니까 봐봐. 하나도 안 어려. 하나로도 안 어려. 해보니까 안 거야. 이게 밑에를 쪼개는 게 별로야. 그러니까 위에를 쪼개는 게 맞다는 걸 약간 알게 돼. 잘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요. 고려를 그대로 딱 뒤집으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품부터 6품의 고관은 정종, 상하까지 나누는 거고 밑에 하급 공무원 7, 8, 9는 상계, 하계를 안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종 끝이야. 무슨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조선은 6품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어떻게 되는 거야? 64? 그렇죠. 24죠. 그 다음에 밑에가 3이 6이잖아. 7, 8, 9? 7, 8, 9가 어차피 정종밖에 없으니까 3이 6 아니야. 맞지? 자, 그러니까 몇 개? 6개. 그런데 조선은요, 정일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제조들은 다 정일품이야. 그러니까 의정들 있죠, 의정들. 교대가 얘기하겠지만 의정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의정부야. 그래서 영, 의정, 좌, 의정, 우의정. 이게 다 정일품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정일품을 줍니다. 그래서 30관등이야. 이해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품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럼 이제 관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해볼게요. 자,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속. 됐지?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다 보면 뭐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냐면 나중에 있잖아.
토지제도, 전시과를 할 때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전시과를 하다 보면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계속 나와. 왜냐면 이걸 안 해서 그래. 근데 이제 전시과에서는 또 하거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전시과가 더 이해가 잘 돼. 왜냐면 생각해봐. 전시과가 뭔데?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한테 월급 주는데 그러면 몇 급 공무원한테 어떻게 주느냐, 어떤 관직자한테 어떻게 주느냐의 그 관등과 관직을 다 얘기 안 하고 주는 결과만 얘기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요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 다 이해된다고. 되죠? 가볼게요. 자, 공무원 중에 뭐가 있냐면 이속이 있어. 이속은 뭐냐면 현재 나란 일을 하는데 정식 공무원 임용 안 된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속이라 그래요.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뭐라고 이해하면 제일 편하냐면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동작구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임용은 정식으로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계약직 공무원이죠. 급 이속입니다. 근데 이 이속도 둘로 나뉘어지는데 인리와 장고 잡류로 나뉘어지거든요. 인리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입사직이에요. 입사직. 그런데 장고 잡류는 미입사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리랑 장고 잡류가 좀 다른데 인리는 주로 하는 일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장고와 잡류는 주로 기술직들이야.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인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일 시켜보고 당신 일 잘하면 임용시킬게요. 이해됐죠? 그래서 인리를 하다가 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고 잡류는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직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계약직을 하는데 당신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식 공무원 임용 안 할 거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미입사직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런 게 전시과에 나와요? 나와요. 뭐 할 때 나오죠? 그렇지. 개정전시과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개정전시과에 시지는 지급하지 않고 전지 17개월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토지제도를 뭐라 그러지? 그렇지. 한해과. 한해과. 근데 그 한해과를 나중에 누가 없애? 문종 30년? 경정연시과 할 때 보면 문종이 한해과 없애잖아. 맞죠? 그 한해과가 뭐야? 공무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도대체 공무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누긴 이속이지. 됐죠? 여기가 한해과 지급 대상이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제?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관등 얘기 끝났어요. 자, 이제 관직체계 가볼게요. 관직체계. 근데 고려는요, 이렇게 실직과 산직이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상간제라고 하거든요. 직상간제.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근데 고려는 이 짓을 합니다. 근데 조선은 없어요. 됐죠?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야? 고려에만 있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직상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직관. 직관이 뭐냐면요, 직관이 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상관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다음에 산직이 뭐냐면 산관이에요. 산관. 됐죠? 합쳐서 직상관입니다. 그래서 고려는요, 내가 현재 공무원 임용되면은, 자, 둘로 나뉘어지는 거야. 하나가 실직이거나 아니면 산직이야. 근데 이게 조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고려는 되게 웃긴 거야. 봐봐요. 직상관이 뭐냐면 이렇게 돼. 내가 공무원 임용됐는데, 내가 공무원 임용이 돼서 실제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면 실직이야. 근데 내가 업무를 안 봐. 그리고 현재 업무를 안 보는데 공무원이야. 그러면 상관이야. 아니, 업무를 안 보는데 공무원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그나마 좀 비슷하냐면 대기발령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대기발령으로 빠져 있는 거야. 뭔 짓 해? 그러니까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고려가 왜 하냐면, 잘 봐요. 고려는 예를 들면 중앙경관직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500명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고려는 굉장히 많이 시스템화된 세분화된 사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앙문관 기준으로 약 500명 정도가 필요해. 그런데 고려가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임용을 어떻게 하냐면 중앙문관을 대략 1600명 이상을 임용을 해. 황당하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그만큼 재정 낭비가 많잖아. 월급이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고려는 그 짓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무원 임용이 되잖아요. 그럼 업무를 늘 이렇게 보는 거야. 날 불러서 일을 시키죠.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직관이야. 그럼 들어와서 업무를 봐. 됐죠?
그럼 현재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야? 직관이야. 실직이라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기발령 상태로 빠져. 그러면 업무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기발령 상태로 그럼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뭐 집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돼. 이해됐죠? 하여튼 공문을 보는 건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산직, 상관이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업무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봐요. 조선 이게 없거든? 대신 조선은 다른 문제가 생겨. 중세사회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도화된 사회가 아니야. 그지? 그런데 지금 중앙이건 지방이건 많은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많은 또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은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공무원 말고도 사실 더 많은 게 일반 기업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개인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잖아. 근데 고려 때는 내가 관리를 안 하면 할 게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공무원 숫자만큼 공무원을 뽑으면 그 숫자가 작으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이 안 되면서 불만이 생기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500명이 필요하고 600명이 필요해도 실제로 3배 이상을 뽑는 거야. 그래서 대기발령으로 빼면서 넣었다 뺐다 순환제로 계속 돌리는 거야. 이게 고려 제도의 특징이야. 한 번만 더. 조선은 이 짓을 안 해. 그래서 조선은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조선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그렇지. 일할 게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터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조선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15, 16세기 초반부에 보면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별로 안 생기지.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시면 외우지 말고 뭘 자꾸 외워. 보세요. 고려의 사대부라고 하는 게 사대부의 항상 다수가 누구야? 온건파 사대부. 사림이지. 그런데 사림이 왜 사림이야? 나는 마지막까지 뭐를 남기를 원한 거야? 고려의 충신으로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 두근줄 섬기진 않겠다고. 그래서 조선 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뭐야? 이게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잖아. 근데 요 팀들이 15세기에 영남치과 100년에 들어가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사림 아니야. 이름이 왜 사림이야? 선비들이 어디가 있어? 지금 고려를 그리워하며 숲을 속에 들어가서 학문에 정진하고 그 다음에 후진을 양성하고 있잖아. 그런데 중앙에서 사실은 공무원 생활하고 관직하는 자들은 누구야? 훈구들이죠. 혁명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인 관학파, 훈구들 아니야. 그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훈구는 숫자가 항상 소수야. 그러니까 15, 16세기에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조선이 왜 안 생기냐면 이 구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안 생긴 건 상황이 이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비들이 다 관료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응시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두군줄 섬길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정몽주의 후예야. 그래서 그냥 학문에 정진하고 향촌사회에서 후진양성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왜 더럽게 조선왕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5세기 쪽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잘 봐요. 16세기 이후에 살림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잖아. 특히 영남살림, 김종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살림들이 막 중앙으로 많이 올라오잖아.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선비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살림천하가 되잖아요. 17세기 이후에는 완전 살림천하가 되잖아. 그러면 살림들 이제 흥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 살림천하가 되지. 그럼 이 살림들은 다 뭐 해야 돼? 아니 공무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의 싸움이 커지냐면 붕당 간의 싸움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뭐야?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환이 택리지 비판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무슨 싸움인 거야? 밥그릇 싸움인 거지. 밥그릇 싸움. 왜냐면 공무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의 숫자는 경국대전. 그러니까 15세기 성종 때 경국대전이 딱 편찬되고 나면 조선은 망하는 그날까지 관직 숫자가 안 바뀌어. 숫자를 딱 정해놓는다고. 그리고 고려처럼 이렇게 운영을 안 해. 필요 없는 걸 왜 해? 그게 다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싸움이 또 조선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관직을 둘러싼 싸움이 있는 거지. 근데 대신에 고려는 그런 건 또 별로 없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봐봐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업무를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관,
실직이라고 하는데요. 실직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직, 하나는 체하직인데 정직은 보는 순간 느낌 바로 오지. 뭐겠어?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해서 그렇죠. 정규직이죠. 됐죠? 진짜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체하직은 뭐냐면 현재 업무는 보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은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임시직이야. 그러면 일이 끝나면 계약이 끝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금 전에 이게 비슷한 거 했다. 뭐라고요? 아까 말했던 뭐야? 그렇지. 인고나 그 다음에 장고 잡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사직 미입사직으로 나눠지는 뭐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관, 산직인데 산직은 이제 대기발령 상태로 빠졌다 그랬잖아. 근데 대기발령 상태로 빠질 때는 관품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되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검교직과 동정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건 관품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검교직은 여러분 잘 봐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심화야.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걸 진짜 해법에서 다 했다니까. 안 그래도 수업이 긴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조금 줄이려고 이제 이런 심화들은요. 제가 본 수업에서는 좀 간략간략하게 물론 말을 안 하진 않는데 하긴 하지. 근데 이제 조금 줄이고 어려운 건 제가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됐죠? 자, 갑니다.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검교직과 동정직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둘 다 공통분모가 뭐냐면 대기발령 상태로 빠지는 거야. 됐지? 그런데 관품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워. 어떤 경우에는 검교직이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동정직이라고 그래. 근데 이게 기준이 관품이야. 잘 보세요. 문관 기준 5품 이상, 무관 기준 4품 이상이면 검교직이야. 두 번째, 문관 기준 6품이야, 무관 기준 5품이하면 동정직이야. 됐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나눠요? 어차피 대기발령만 빠지면 똑같지 않나요? 다릅니다. 이걸 사실 왜 나누냐면 이게 월급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검교직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대기발령으로 빠지죠. 대기발령으로 빠져도요. 원래 자신이 받던 월급, 과전, 그리고 자신이 받던 녹봉을 100% 다 받습니다. 됐죠? 요거 이제 고관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동정직이라는 거는 보면 하급관원이잖아요. 문관기준 6품이야, 무관기준 5품이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따로 토지를 지급받아요.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업무를 볼 때 받았던 과정과 녹봉은 반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토지를 이제 지급받는데 이걸 한인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야. 이게 토지제도에 그대로 나오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일단 들어만 둬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한인전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이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정통설은 이거야. 그러니까 토지제도를 좀만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지금 이 얘기. 한인전은 뭐냐면 아버지가 육품이하의 관원인데 근데 그 자식이 한가해.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업무를 내가 같이 이어가. 그러면 이게 중유층이 대상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역을 세습하면 아버지에게 줬던 토지를 자식한테 세습을 시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인전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관인신분의 확보, 관인신분의 세습을 위해서. 그래서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를 세습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한인전이라 그래. 됐죠? 이게 정통설이야. 그런데 최근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육품이하의 관원이 아버지를 이어하면 아버지에게 줬던 토지를 아들한테 무슨 소리냐는 거야, 이 말이. 그래서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고 한인전은 직관이 아니라 산관. 그러니까 대기 발령 상태로 빠졌을 때 하급관원들 동정직한테 주는 토지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내가 직관으로 일할 때 내 월급이 한 달 월급이 예를 들어 280이면 28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동정직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발령 상태로 빠지면 대략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또는 뭐 1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야. 원래 받았던 월급의 50에서 60%를 준다는 거지. 그게 한인전이 아니냐. 이게 최근설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급에서 다른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걸로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설 나오는 거 있잖아. 학설이 다른 거. 그건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나오지. 둘 중에 제가 말한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무조건 오해야. 육품이하의 관원들의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직역을 세습하면 토지시켜준다. 이게 한인전이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직상간제에서 동정직이 대기발령서에 빠진 동정직에게 하급관원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한다. 그 얘기는 또 맞는 말. 이해됐죠? 이선은 다 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X하면 안 돼. 이해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첨설직이에요. 여러분 첨설직은 뭐냐면요. 첨설직은 고려말.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냐면 그 여러분 첨설직은 또 이미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고민항입니다. 고민항.
그래서 공민학 때 그 보면 홍건적의 침입이라든가 외국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본격화되는 시기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공무원을 임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첨설직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명예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면 제일 편해. 예를 들어 지방의 어떤 청년이 그 학생이 올라온 거야, 서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어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지하철역 앞으로 탁 떨어진 거야. 탁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면 열차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해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이 막 뛰어들어가서 할아버지를 탁 구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구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탁 구했어. 전 보세요. 그러면 용감한 시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서 표창을 한 거야. 그래서 용감한 시민. 근데 서울 시민 아니거든.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명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으로 위촉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첨설직이라 그래. 그래서 첨설직은 특징이 있어. 공무원이 된 거야. 됐죠? 공무원을 받았어.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일은 안 시켜. 이해되죠? 그러니까 직역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게 명예직 공무원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급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월급도 당연히 없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첨설직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상관은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실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요, 뭐도 있냐면요. 크게 보면, 사실은 치사도 있어요, 치사. 치사는 뭐냐면, 이게 퇴직관리야, 퇴직관리.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퇴관이라고도 불러요. 됐죠? 됐지.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요. 저 좀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월급 주는 거니까, 공무원 월급 주는 게 전시과 아니야. 그게 딱 전시과랑 이어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시과를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말을 배우거든요.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한테 주는 거야? 상관한테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근데 요걸 좀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현직 관리한테 준다 그래.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개정전시과를 공부할 때 보면 개정전시과를 공부할 때 개정전시과의 내용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종대 개정전시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 산관은 현직자에 비해서 토지 분급을 몇 단계 내려서 지급한다. 딱 요 문장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게 기출선지이기도 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기발령 상태도 그냥 월급 똑같이 줬던 거야. 그러니까 와, 장난이 아닌 거야. 국가 재정 낭비가. 그래서 이제 고려가 그쪽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게 완전 안 주긴 그렇고. 그게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기는 주되 낮춰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그게 뭐야? 개정전시과 얘기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전시과의 최종판이 뭐야? 문종 30년? 경정전시까지. 그러면 경정전시과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워? 자, 오직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현직관리에게만, 현직관리에게만. 맞죠? 그러면 누가 다 빠지는 거야? 누군 다 월급 안 줘. 퇴직자는 잘 안 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이거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해서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는 거야. 공무원 연금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거지. 공무원 연금이 사라지는 거야. 됐죠? 그치? 그럼 이게 1단계로 이해한 거야. 쉽게. 다 이해된 거지?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걸 진짜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상관에 대한 월급이 다 없어지는 거야. 문종 30년에. 왜냐면 이게 재정 낭비에 대해서 국가가 이걸 못 견디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시과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야. 근데 보통 전시과 설명할 때 요걸 설명 안 해놓고 가니까 사실 그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지. 왜냐면 그 설명해서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제 전시과에 나오는 표현이나 이런 게 대충 이제 그때 잠깐 이해 안 됐던 게 이게 뭔 말인지 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기분은 안 좋다. 자, 그래서 듣지 못할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조선 갈까요? 자, 근데 조선은요. 근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래서 조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이제 고려 다 한 거야. 고려. 됐지? 그럼 나 다 한 거 아니야? 다 했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시과에서 조금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대목들은요. 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냐면 요 시스템을 다 모르면 그 전시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해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관품 바깥에 뭐 시지는 주지 않고 전지 17개만 줬다. 이게 원사료도 우리가 보고 하잖아. 왜냐면 한해가 시험이 나오거든. 왜냐면 문용 30년 사실은 문종이 한해가 없애잖아. 그죠? 그럼 이제 그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관과 상관. 근데 이제 직관에게만 준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정료 직가에 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은 직관에 비해서 몇 품 낮춰서 예를 들어 과전을 지급했다. 이 말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요걸 다 이해하고 나면 그 퍼즐이 다 맞춰져요. 됐죠? 그러니까 얘를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고려가 이렇게 좀 독특한 시스템이 있구나. 요걸 조금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차피 전시과에서 이게 문제가 걸려요. 사실은. 그럼 이제 전시과 걸릴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좀 심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으셨죠? 잔 거 아니지? 그러면 그걸로 됐어요. 됐죠? 네, 자꾸 뭐 만나면 자꾸 다 외우려 그러지 말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조선 경관직으로 갈 건데 조선은 고려랑 좀 다릅니다. 그게 훨씬 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중세 고려 제도사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선으로 갈 건데 지금 고려랑 조선이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땡겨다가 같이 설명했거든요. 조선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